자, 일단 이재명 대표 이야기 좀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으로 가고 한번 가볼게요. 아, 국민의힘 재밌습니다. 진짜. 방송이 그것부터 하고 싶었지만. 김문수 최고. 네. 일단 여론조사는 거의 날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이재명 후보가 다자 대결도 50% 찍었다. 이게 한국갤럽이 서울경제랑 한 여론조사인데 나는 이런 분들한테 불만이 있어요. 내용을 떠나가지고 이재명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는 그래프를 안 만든다는 게 화가 나. 아 숫자만 있네요. 네, 그래프가 없어요. 참고로 갤럽 기준으로 윤석열이 34% 받았을 때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자, 그랬군요. 자, 봅시다. 요약을 해놓긴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재명 50, 한덕수 34, 이준석 7, 이재명 51, 김문수 30, 이준석 9. 근데 양자로 한번 가볼게요. 양자. 이재명 54, 김문수 37, 이재명 53, 한덕수 39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빨리 넘어가세요. 그 밑에도 봐야 되는데 지금도 약속 있지? 방송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자, 그 밑에 보면은 단일화 후보로는 김문수 41, 한덕수 35 지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요. 그러네. 지금 김문수 지지는 올라가고 있어. 시간은 김문수 편. 자, 그렇고요.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 대선 영향 없다가 55%. 이거는 어제 그 고법이 재판 연기하기 전에 했던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같은 갤럽인데 뉴스온이랑 한 여론조사예요. 요거 보면 이재명 51, 김문수 33, 이재명 50, 한덕수 36 이런 식인데 다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상황에서 정말 도토리 기재기 하고 있다. 문제는 어떤 상황이어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넘사벽에 가깝다 이제는.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지만 대선 같은 국면에서 특히나 이런 전화 면접에서 특정 후보가 50% 넘는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보통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윤석열이 당선될 때 얼마였다고? 34%입니다. 34%로 당선된 거야.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30% 정도는 투표장에 안 나와요. 안 나올 사람들 빼고 나머지 계산하면 한 40%쯤 나오면 그게 60% 각인 거예요. 아, 그럼 거의 뭐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주 대통령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선거 시작, 선거 개시일이 뭐 5월 13일, 14일이죠. 자, 그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전체 유권자의 50%가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 한 25에서 30%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냐? 사전 투표일 때까지 정합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일이 지나면 악수를 해도 썰렁합니다. 이미 투표를 했거나 마음이 정해져. 마음 정한 사람이 80%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선거 시작하기 하루 전날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국 방방곡곡 막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게 그 민심을 어떻게든 하나도 더 잡으려고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임박하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예. 선거는 초장에 잡아야지 이 뭐 중간 이후에 바뀌고 맞아요.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 이따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뭐야 지금. 완전히 역사적 코미디를 하고 있어서 나는 정말 이 보는 재미가 사실 이재명 대표는 아웃 오브 안중이라서 맨 앞에 집어넣은 거야. 아니, 네. 국민의힘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또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근데 이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역대 최다 득표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단 투표장에 나가야 돼요. 자, 그 이야기 일단 빼고 대충 여론이 이렇게 됐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들도 연기되고 있다 이건데 일단은 어저께 공직선거법 연기됐고요. 근데 실제로 나는 궁금해진 게 이재명 후 대통령이 되면은 저 재판을 나갈까요?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사건도 지금 연기가 됐고요. 위증교사하고 대북 송금 법인카드도 제가 보기엔 조만간 연기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근데 좀 그동안도 당무 보고 정말 경선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많으면 네 번까지 재판을 받는다는 게 좀 3년 가까이 이렇게 재판 받는다는 게 한 개인에게 너무 가혹한 일 아닌가. 저는 인권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여태까지 이재명 후보만 3년 동안 인권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법원에 평생 살면서 한 번 갈까 말까 하잖아요. 네.
근데 일주일에 막 몇 번씩 이렇게 재판을 받아. 네, 말이 됩니까? 심지어 지금 그 윤석열 아저씨는 무슨 개 데리고 막 산책하고 있더라고요. 내란 수계가 그러니까 내란 수계가. 어떤 흉악범보다 내란 중한 수계는 죄, 예. 근데 지금 그 내란 수계는 한 달에 몇 번 재판 받나 세 보니까 한 달에 많이 받아봤자 한 3번 4번. 두세 번 정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윤석열 재판 안 한 지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그보다 더 그러니까 신속해야 될 게 있을까 싶은데. 내란 수계가 저희 동네에서 보리밥 먹고 갔잖아요. 한번 먹으러 갔는데 거기 맛있는 야, 데라며. 거기 대박이 난 거예요. 어. 못 먹고 왔어. 야, 그랬어. 나 팀이. 도움되는 부분도 있네요. 내란 수계가. 보리밥. 자, 근데 이제 어저께 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 사실은 이건요, 이 법이 없어도 현직 대통령은 지금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 그거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원래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로스쿨 1,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아, 네. 헌법 책에 보면은 거의 대통령 부분에 보면 그냥 거기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 나오거든요. 소추는 소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헌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사상의 소추를. 소추의 소는 기소고요. 추는 공소수행 재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기소도 안 되고 재판도 안 받는다. 이게 너무 명확하고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했던 헌법학자도 헌법 책들을 쫙 찾아보면은 하나같이 대부분이 재판도 정지된다. 거의 모든 헌법학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했던 헌법학자도 정지된다. 근데 그 헌법만 보고 법으로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측면이 있어서 민주당이 아예 그 만들어 놓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요. 저 6월 18일 날 잡혀 있는 재판 같은데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지? 야 재판해봐 이런 느낌. 재판을 그냥 연기를 추정을 해버릴 거예요. 안 아니 열 근데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러한 법안을 추진한 이유가 실효성 문제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내란 속에 지기현이가 구속 취소했죠. 또 조희대가 희대의 판결 내렸죠. 이러다 보니까 법관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정서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재판 정지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난 정지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여당 국민의힘 같은 짓을 할 거면 이거 정지하지 말고 대통령 되면은 다 정리해버려. 그건 아마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진짜 양심적으로 그냥 정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원래 이 대부분의 헌법 여기 법학자들은 국민의힘 쪽 지지 성향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정지된다고 그런 상식으로 알고 있었다가 하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돼버리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갑자기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그거는 기소뿐이야. 재판은 계속 그러니까. 진행돼야 돼. 이러면서 말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입법으로 조치를 하는 거지. 예. 네. 저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가만히 놔둬도 원래 정지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어저께 지금 법사위 통과할 때요 장면이거든요. 이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곽규택이가 정청래 위원장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아세요로 했어.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역사적으로 갈 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안 되겠어요. 옆에 이제 여기에 박은정 의원, 신스틸러, 정치 판사들 엉어하지 마시라고. 주랭랑의 힘이에요. 주랭랑의 힘 이렇게 했던 장면이 있었고요. 자 문제는 어저께 그 14일 날이요. 네.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려요. 일단 그거는 정리를 했어. 근데 거기에 지금 그 대법관들 12명을 모두 다 증인 채택했거든요. 네. 이거 이따 김규원 변호사님 이렇게 이 양반들 여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싹 다 고발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 대법관 12명 12명 중에는 이제 이걸 무죄 취지로 의견을 냈던 사람 2명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다 더해서 개인적으로는 항소심에서 무죄 줬던 재판부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네. 같이. 네. 가지고 그 이제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네. 네,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왜 무죄를 줬고 그럼 대법원 판결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은 그 요즘 온라인에서 그런 표현 많이 써요. 민주당한테 효능감 느낀다고. 진짜 그렇게 써야죠. 왜냐하면 국민들 다수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니까 야 민주당이 뭐 좀 너무 뭐 하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지금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이런 식으로 할 때 민주당이 아예 법으로 만들자. 착착착. 국민들은 저렇게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또 역풍을 많이 우려하기 때문에 좀 지체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에 한번 어떤 이유로든 꼭 한번 세워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자기들 성역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법원장. 그러니까.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이런 사람들. 아니 자기 인사청문회 할 때는 국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놓고 임명받고 나면은 왜안 법원 나와? 행정처장 보내고 헌재 사무처장 보내고 자기는 무슨 뭐 사법부의 독립 막 운운하면서 국회에 절대 안 나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 법관들이 항상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대고 다녀도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런 정서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 성역을 없애야 돼요 이번에. 그러니까 저 사법개혁 뭐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조희대가 건드린 사법개혁의 버튼, 사법개혁의 선구자 조희대가 이 상황이 돼서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떤 찌질한 약점을 가진 자가 지금 분명히 내란 공범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가 노골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날리고 한덕수를 당선시키고 윤석열을 무죄 때린다라고 하는 그 음모 안에 들어있는 자란 말이죠. 그 조희대가 지금 저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저는 실제로 진짜 그 하고 싶었어요. 어저께 민영배 의원도 그런 주장하셨죠. 대선 전에 탄핵시켜야 된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오랜 관성에 쩌든 분들은 그런 거지. 야 이거 역풍 불 수 있어. 우리가 어차피 이기고 있는데 왜 가야 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이번에 세게 보여주니까 깨갱하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사실 그 법관 한 번 되면은 보통 대통령도 5년만 하는데 이 사람들 30년씩 40년씩 하면서 완전 고인물이 된단 말이에요. 5년에 한 번이라도 시험을 치게 하든지 뭔가 리프레시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시험 사람들 좋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한 검증도 안 하잖아요. 이후에는 핸드폰을 뭐 본다든가 통장을 한번 까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썩은 물이 되어가 있는 맞죠. 거예요. 그거 진짜 오. 정확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거 하고 싶었던 게 시험도 보고요. 이 사람들 한 번 공부하고 그 뒤로 공부 안 하니까 최신 판례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런 것도 문제 한번 내주고 그 재판할 때 배심원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몇 년에 한 번씩 그 임기 연장할 때 국민 면접단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일반 그러니까. 국민들 뽑아갖고 그 사람들한테 면접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야 그런 돼요. 식으로 좀 해야지 이 사람들이 뭐 그런 자기들의 성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저 어떤 변호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분은 대통령도 청와대 가서 만나봤고 대법원장도 대법원장 거기 가서 실까지 들어가서 만나봤대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야 대법원장 만나는 게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훨씬 빡세고 그 들어가는 절차가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냥 처음에만 경호처에서 막 이렇게 막 수색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가서 편하게 만났는데 대법원장은 무슨 구역을 지날 때마다 경호원들이 막 어디 통과 중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엘리베이터에서도 막 따라붙고 이래갖고 무슨 왕을 만나러 가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이를테면 제일 맞는 건 그거예요. 돈 많은 놈들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사실 성범죄 같은 건 더구나 그렇잖아요. 대형 로펌을 사. 그래서 여기 연결돼 있는 대법관들한테 제대로 줄만 대면 48살짜리가 14살짜리를 임신시켜도 둘이 사랑했으니까 무죄를 내는 그런 판결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이게 법관의 쓰레기지. 국민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정서법. 아무 상관없어. 로펌만 제대로 되면. 이런 애들이 다 약점 가진 애들이 윤석열이한테 조희대가 제청해가지고 대법관들이 이렇게 만들면 이게 법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일반 변호사들은 변론을 하면서 진짜 힘든 것이 판사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제발 기록을 좀 꼼꼼하게 봐주세요. 제 진짜. 의견서를 읽어주세요. 자, 이게 청탁이에요. 그래요. 이게.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그 전국 대표 법관회 이게 오늘 그 저분이 지금 저 여성분이요 대표 법관회 지금 현재 김혜영 부장판사, 이호철 부장판사. 저분은 이제 부의장 뭐
이장인데 실제로 저분 자체가 굉장히 진보 성향이 좀 있어요. 저번에 한번 작년인가 2년 전인가 그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 재판 독립 침해 사법농단 원인 제왕적 대법원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토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웬만하면 저거 법관에 잘 안 열리거든요. 실제로 저게 열려갖고 결국 대법원장 사퇴하는 경우 꽤 있어요. 제대로 된 대법원장 같으면 전국 대표 법관회의 같은 게 열려서 대법원장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물러납니다. 근데 조희대 같은 애들 안 물러나겠지. 안 물러나니까 저는 연금 때문에라도 조희대를 꼭 탄핵시켰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본보기로 한번 보여줘야죠. 탄핵한 후에 사법 처리 끝까지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조희대는. 아마 법관들도 네. 뭐 다 조의대 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재판하는 법관들이 이번에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맞죠. 예, 대법원 때문에 왜 나도 도매급으로 정치 판사가 돼야 되냐. 나는 힘들게 여태까지 재판했는데 정말 사법부가 국민에게 정면으로 대항함으로 인해서 일반 판사들까지 다 피해를 보는 게 아니겠냐. 이런 분노가 표출된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일제히 현직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대법원이라고 하는 법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사랑하는 대법원장이면 사퇴하는 게 맞죠. 그래도 보면은 법관들, 판사들이 확실히 낫습니다. 검사들보다. 그러네. 그래? 네. 이렇게 글을 막 쓰고 비판하잖아요. 2%씩 안 올라오잖아. 검사들 뭐해 지금? 아 진짜. 지금 그나마 검사들은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네. 판사들은 3,000명 정도 돼요. 한 1,000명 정도 많아. 판사들이.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저거 보면 현직 부장판사, 뭐 현직 판사 막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게 조희대가 버티기 힘든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일관되게 민주당을 공격하면은 버틸 힘이 생기는데 내부적으로 계속 비판받는 맞아요. 상황이 그렇죠. 되면 정상인 같으면 사퇴하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희대도 너무 깜짝 놀래고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공격 당하니까 대법원도 놀래고 그다음에 고법까지 내려갔잖아요. 고법 가면서 이재권하고 송미경 판사에 대한 프로필까지 쫙 다 까발려지고 이재권이 그동안 원희룡하고 어떤 짓을 했는지까지 다 나오다 보니까 이게 더 가면은 더 난리가 나겠구나. 사실 그 두 명만 딱 봤는데도 너무 엄청난 것들이 나오니까 야 그럼 나머지 판사도 다 까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사실은 응. 마차님이나 푸나님 아시겠지만 제가 탄핵 재판 전까지 판사들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존중하며 저 항상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 되냐? 왜냐하면 탄핵 재판 때 사법의 시간 끝난 거예요. 이제 판사들이 막 나올 때가 아니야. 이제는 정치의 시간, 대선의 시간인데 왜 자기들이 나와서 나대냐고요. 그럼 우리가 바보입니까 정치인들이? 아니 우리 대선의 시간이 왔는데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저는요. 정말 정무적 감각도 없고 저는 지기현 판사의 그 윤석열 내란숙의 구속 시사로 좀 간을 본 것 같아. 이때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뭐 반발은 있지만 뭐 별탈 없네. 그러니까 탄핵 재판 이렇게 됐지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과감한 게 한번 가보자. 저는 그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도 큰 역할을 했다. 오판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너무 부러워했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결정 딱 하고 나니까는 국민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처럼 그냥 판결을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는구나. 무죄를 우리도 줘야 해봅시다. 좋아하지. 무죄를. 내용을 생각 못하고 그냥 판결만 하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결과적으로 조희대는 사법개혁의 선구자예요. 심지어 대법원 판결을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단받아보자 하면은 더 위에가 헌법재판소야.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었잖아요. 대법관 되는 게 법관들이 최고의 영예잖아요. 근데 대법관 되려다 만 정도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으로 많이 가. 그러니까 위치가 완전 바뀐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땐 다음 정권 들어서면 대법관들 최소한 30명 정도는 진짜 되게 해야 돼 된다고 있어요. 생각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그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 헌재의 의자와
대법원의 의자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도 그런 의자 하나 사줘. 이거 헌재 의자, 헌재 의자. 이거. 대법원은 여기서 의자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조의대가 우리가 그러네. 배경을 날려서 그렇지 조의대는 이만한 의자가 아예 앉아서 하는데 제가 본 거는 의자가 아니라 조의대는 넥타이도 대법원 넥타이예요. 그러니까 넥타이까지 대법원에서 주는 넥타이를 하고 나온다고. 아 맞아요. 도대체 판사 자기 손으로 넥타이 하는 게 따로 뭐가 있어. 있어? 돈 쓰는 게 뭐가 있냐고. 아니 저는 버티지 마시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기사 주고 차량 주고 비서 주고 다 해서 아니, 저는- 판결문만 열심히 읽으라고 했는데 그만도 안 한다는 좀 거잖아. 시스템적인 문제도 지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람들이 저는 10명이 집단 행동했다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렇지. 조의대가 제가 봤을 때는 인간관계가 원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10명을 누가 작업했냐? 저는 초대형 로펌이 반드시 그 뒤에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러네. 저 청문회 그 S. 서석호 변호사 네. 이 사람을 증인 채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만뒀네 오늘. 자, 야. 그거 그만둔다고 뭐 이렇게 크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국회에 청문회나 증인 신청에서 안 나오면 처벌이 세야 돼요. 김앤장에 튈까봐 빠진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저기 국민의 힘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힘 너무 쏟지 말자고 일단은 자 좀 읽어드리고요. 개봉 돌림 왜 또 김문수인데 소금을 뿌리십니까? 난 있잖아요. 벌셰비키가 되고 싶었어요. 개아리를 트는 이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 잔은 떠나간 동지를 위하여, 한 잔은 영원했던 너와 나의 투쟁을 위하여, 한 잔은 국민의힘 후보가 된 나를 위하여, 마지막 한 잔은 이재명과의 단일화를 위하여. 자 김병철님, 이재명과의 단일화. 김병철님 출첵 매일 눈 뜨면 단일화한 우리 후보 건강이나 신상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피고 있습니다. 날짜가 빨리 안 가서 조바심이 납니다. 멧돼지 새끼는 뻔뻔하게 활보하는데 멧돼지가 개 끌고 다니는 희한한 세상. 김문수 화이팅, 새날 화이팅,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김규현 화이팅, 김주 화이팅, 최범 똘똘한 귀요미. 다 다음에 김영구님, 영구집권 김영구님 판결 나오기 전에 그랬잖아요. 사법개혁해야 된다고. 그리고 제명이성을 영구집권 시킵시다. 내가 못하니까. 실제로 이런 측면이 있어. 사법개혁을 하려도 뭔가 이렇게 어떤 이슈가 있어야 시작을 하는 건데 조의대가 줬잖아요. 조의대의 큰 그림이야. 내가 네. 대법원 있어 보니까 대법원 적 같아서 개혁해달라고 한 거야. 아니, 약간 윤석열이 친구라더니 친구인가 아무튼 뭐 친분이 있다더니 세 살 많아요. 비슷한가 봐요. 이게. 네. 그 멧돼지를 쫓아내려도 계엄을 해야 쫓아내는. 자, 부자 그렇죠. 형님, 조의대뿐만 대법원도. 아니고 이번에 참석한 대법관들은 분명히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꼭꼭 감사합니다. 맞아요. 흉흉님 고맙고요. 이 주제는 여기까지.